자, 이번에는 웹킷과 CSS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웹킷이란 말이 몇 번 쓰기는 했는데 아마 낯선 분도 좀 계실 거예요. 자, 웹킷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좀 이야기가 긴데요. 자, 아무튼 좀 약간 그 여행을 떠나야 돼요. 대장정의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요. 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웹킷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KHTML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자, KHTML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아마 혹시 이제 이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UI 레이아웃 같은 걸 잡을 때 이걸 차라리 UI 그런 배치하고 그런 것들을 HTML로 만들고 그것을 뭐 이제 다른 이게 기존에 쓰던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 붙여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혹시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UI 레이아웃 잡는 게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실제 보면 실제 이제 코딩하는 시간 대비 UI 레이아웃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버튼 위치 조정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까운 그런 작업들인데 실제 이제 코딩 작업은 아니죠. 그런 작업에 의외로 많은 시간을 뺏겨요. 심지어 뭐 70%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상의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내부적으로 로직은 다 구현됐는데 뭐 보이는 것만 하면 됩니다. 뭐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는 내부적으로 구현한 것보다 몇 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일반 사용자 눈에 보이는 그런 퀄리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UI 작업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는 좀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 재활용도 하고요.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뭐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세계 이제 유명한 개발자들도 그런 거 이제 고민을 한 번씩 했겠죠. 자, 자, 웹킷을 정의를 하면 KHTML 기반의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요. 교재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KHTML 기반의 응용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웹킷이라고 말해놓고는 또 모르는 단어 하나 또 툭 튀어나왔죠. KHTML은 뭔가. 자, KHTML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럼 알아볼게요. 자, KHTML은 일단 프리웨어고요. KDE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이거 설명하는데 또 KDE가 또 나오네요. 또 KDE에 대해서 알아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일단 KHTML 이야기를 하죠. KDE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KDE라는 데에서 개발을 한 HTML 레이아웃 렌더링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웹킷은 프레임워크라고 그랬는데 KHTML은 레이아웃 렌더링 엔진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역사로 가면 컨커러 웹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리눅스에 있던 것들. 자, 이 리눅스에서 이제 쓰이던 브라우저인데요. 오픈소스 브라우저인데요. 여기에 쓰이던 이제 레이아웃 엔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모아놨겠죠. 재활용하기 이제 엔진화 시켜가지고요. 자, 그것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자, 또 이제 계속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 이제 QT라는 게 있어요. QT라는 게 뭐냐면 이 QT를 가지고 KDE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KDE를 가지고 다시 KHTML을 만들었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QT가 맨 처음에 나왔네요. 그래서 QT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QT는 정의를 하면 클래스 플랫폼을 위한 GUI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매칭되는 게 뭐 윈32 API,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Win32 API를 가지고 MFC 그걸 한 단계 프레임워크로 그 어떤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만든 것들이 이제 MFC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더 밑단계를 Win32 API라고들 하는데 윈도우 프로그램 쪽에서 예전에 마찬가지로 그거와 같이 그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GUI 개발 프레임워크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고 있고 쓰였었냐면 인베디드 쪽에서 많이 쓰였어요. 인베디드 리눅스 쪽에서 아마 이제 뭐 관련 서적이 국내에도 몇 개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HTML5가 나오기 이전에 그 멀티 플랫폼 GUI 프로그램 GUI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Qt로 하는 게 거의 표준이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발전된 게 HTML5 즉 웹킷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GUI 개발 환경이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Qt만 가지고도 이게 멀티 플랫폼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Qt를 가지고 KDE를 만들었죠. 그리고 KDE에서 레이아웃 그 HTML 렌더링 엔진을 만든 게 KDHTML이고요. 이걸 가지고 웹브라우저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이제 웹킷이 되겠죠. 웹브라우저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이죠. KHTML 가지고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웹킷이 나왔죠. 결국에 이제 웹킷이 탄생하게 된 건데 그 웹킷을 가지고 만든 브라우저들이 사파리나 크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웹킷이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들은 뭐 MS도 결국에 이런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브라우저가 나올 테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나 뭐 여타 다른 등등의 브라우저들도 다 그러겠죠. 그 브라우저들 중에 이제 웹킷을 쓰는 브라우저들도 있죠. 뭐 있거나 그렇긴 한데요. 소스 브라우저들 중에서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사파리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많이 쓰이죠. 아이폰, iOS에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크롬은 지금 안드로이드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환경에서 그 HTML5로 멀티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즉 그 웹킷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웹킷 HTML5하고 웹킷하고 뭔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까지는 뭐 그런 줄 알겠다. 그 렌더링 엔진 개발 프레임워크다. 그렇게 이제 그 정리가 됐는데 이걸 왜 써야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웹킷이 이런 KHTML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C++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웹킷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쓰면요. 그러니까 즉 웹킷이 하는 일이 우리가 쓰는 그 CSS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하면 스타일로 접근하는 것들. 그 CSS에서 뭐 마진을 줘서 특정 이렇게 칸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트랜스폼 같은 걸로 뭐 회전을 시킨다든가 어떤 둠 오브젝트들을 움직인다든가 그런 처리를 많이 하죠. 근데 보시면 그걸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탑이나 바텀 그걸 직접 위치를 제어하는 것보다 그 CSS에 있는 트랜스폼 기능을 쓰면 그 트랜스폼이라는 그 명령어들이 결국에 이 웹킷을 거쳐가지고 C++ 코드로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거기서 Qt단을 거치게 되면 하드웨어 가속을 받겠죠. 그 멀티 플랫폼 렌더링 엔진이기 때문에 GUI 그 엔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웹킷 이런 레이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그 네이티브 못지않게 HTML5를 쓰더라도 네이티브 못지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데 어떤 그 기본이 되는 기본 상식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처음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단어가 들어와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웹킷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트랜스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이번 시간에는 예제로 다뤄줄 게 이제 트랜스폼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그 게임 만드는데 이제 실제로 UI 작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CSS에서는
CSS 쪽에서 우리가 이제 게임 쪽에서 어떤 캐릭터를 제어한다든지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게 이 트랜스폼 기능들이에요. 자, 이 트랜스폼은 자, 일단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트랜슬레이트가 있고요. 로테이트가 있고, 예, 회전을 하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리고 확대축, 예, 서로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스케일이 있죠. 예, 스케일이 있고. 자, 이 스큐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그런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스큐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예. 자, 근데 보면 실제로 이제 제가 만든 엔진이나 그런 거 보면 자, 실제로 위에 것도 많이 쓰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매트릭스를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랜스폼의 강력함 중에 하나예요. 그 CSS에서 직접 어떤 변환 행렬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그 우리가 직접 어떤 변환 행렬을 직접 매트릭스를 통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넣는 순간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웹kit단 거쳐서 KHTML로 가서 Qt단 거쳐서 결국 그 C++ 코드로 수행이 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을 쓰면 우리가 마치 네이티브로 매트릭스를 하나 구현한 것처럼 그 매트릭스 처리 루틴을 구현한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C++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계산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그 효율성에서 앞서겠죠. 자, 이 주소가요. 제가 이제 이 지금 강의에서 예제를 쭉 그 실습을 하고 그 여러분께 이제 공유해드릴 개발 환경 주소인데요.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튜토리얼 이게 O자하고 U자가 거꾸로 되는데 일단 이걸 지금 이름을 정해놔서 지금 바꾸질 못해서 일단 좀 헷갈리시겠지만 아무튼 죄송합니다. 좀 약간 오타가 났네요. 아무튼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소스 코드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 시간에 설명한 클라우드 개발 환경의 C9을 사용해서 강의에 쓰인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C9으로 가서 한번 방금 설명한 트랜스폼에 대해서 잠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마 아까 보여드린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초기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은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편집을 하고 싶으면 이걸 이제 가져다가 여러분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웹스톰을 쓰셔도 되고요. 자, 일단 이제 아마 열람만 가능하실 거예요. 다운로드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레슨 5강이니까 레슨 5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리 파일. 자, 1.html 파일 하나 자, 공부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럼 뭐 여기 기본 템플릿을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이 테스트 폴더에 제가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타입 2를 열어보세요. 타입 2에 보시면 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인데 십자선 그려진 화면하고요. 작은 빨간색 박스가 있는 그런 간단한 예제예요.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이걸 프리뷰로 보시면 자, 이거같이 십자선이 있고 빨간색 그 사각형이 하나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 닫고요. 자, 그럼 빨간색 사각형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폼을 써가지고요. 자, 먼저 소스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시면 자, 이 SVG라는 게 있는데요. 그 HTML5에서 벡터 그래픽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죠. 태그들 모아놓은 거죠. 자, 이 안에 보시면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시작점 그 끝점이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칠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아무튼 그래서 십자선은 이런 식으로 라인 두 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 외곽선 있잖아요. 자, 외곽선 이 부분은 뭐 라인을 4개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보더를 썼어요. 보더를 1픽셀 솔리드. 자, 이게 여기다 스타일을 직접 매겼죠.
CSS 속성을 직접 매겨서 외곽선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빨간색 사각형이 되겠죠. 이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트랜스폼을 써가지고요. 자, 그러면 트랜스폼을 써서 트랜스폼을 넣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스타일에다 이제 직접 넣는 방법이죠. 자, 트랜스폼 이렇게 하시고요. 자, 위치를, XY 좌표를 직접 대입해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트랜슬레이트를 써서 이동시켜 보도록 하죠. 게임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아이디 정해진 빨간색 그 박스를요. 자, 가운데다 해보도록 하죠. 10픽셀에 10픽셀. 화면 가운데 오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자, 트랜스폼 이 속성을 써서, 가운데로 이렇게 왔죠. 자, 그런데, 자, 원래는 이제 웹킷을 배웠으니까 앞에 웹킷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현재 보면 지금, 2014년, 그, 5월달 현재, 5월달 현재 보시면, 그 크롬 3.6 이게 크롬 36 버전이라고 하죠. 36 버전. 크롬 36 버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크롬 36 버전 이상에서는 자, 그 웹킷이라는 접두어를 생략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어차피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크롬하고 사파리는 웹킷을 쓰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최신의 CSS3에 관련된 최신 이런 그 CSS 명령어들은 다른 브라우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접두어가 붙어요.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예를 들면 파이어폭스 같은 것은 MOJ, 뭐 MS 같은 경우는 MS, 뭐 오페라 같은 경우는 O, 뭐 그런 식으로 앞에 접두어를 이렇게 붙는데 크롬 36 버전에 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 웹킷을 빼도 동작을 하도록 그걸 다 뺐다고 해요. 이전에 이게 앞에 웹킷을 붙이거나 그랬던 이유가 이게 이제 아직 표준안으로 확정이 되기 전이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뭐 2012년 이후로 표준안이 이제 체결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접두어도 생략해도 쓸 수 있는 브라우저들이 이제 점차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앞에 웹킷을 붙이거나 띄거나 해도 적용이 되죠. 이같이 0과 0에서 이만큼 이동을 했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직접 입력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쓰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방법들. 자, 일단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주석 처리 했는데 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주석 처리를 하고 보시면 원래대로 0점으로 다시 갔죠. 자, 이거 이제 똑같은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플레이어라고요. 자, 이 부분 디오임 캡처를 콜 셀렉트로 얻어보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플레이어 하시고 자, 스타일에 자, 웹킷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나 이거나 이제 서로 같죠. 여기다가 좀 문자열로
해줬던 이 부분을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되죠. 이게 앞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이거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뒤에 써주는 것은 문자로 이렇게 직접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컬러 더해주고요. 저장하고 똑같이 적용되죠. 자,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속성도 있죠.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45도 중앙으로 회전을 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아까는 이제 직접 여기 스타일에다가 직접 값을 넣을 때는 이 프리픽스가 적도가 생략됐죠. 웹킷이라는 이 부분이. 그러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직접 접근할 때는 아직은 이 웹킷이라고 앞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으로 하면 이 값을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이럴 때는 아직은 앞에 웹킷이라고 이 부분이 꼭 붙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 역시 이걸 이제 보면 게임상에서 실제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을 시키거나 그 게임 오브젝트들요,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그럴 때 자 이런 트랜스폼 이걸 쓰면 내부적으로 웹킷을 통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C++ 코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C++로 코딩을 안 하더라도 C++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화면 껌뻑임 없이 오브젝트들도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